이번 시즌 하나 이글스는 모든 상황이 호조로 이어지며 압도적인 리그 1위, 56승 2무 34패 승률 0.62를 질주하고 있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즈로 구성된 외국인 선발 듀오는 리그 최정급의 위력을 자랑한다. 류현진에 이어 문동주도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며 성장했다. 트레이드로 보강할 계획이었던 외야는 루이스 리베라토가 완벽히 메꿨다. 마무리 김서현도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았다. 바로 5번째 선발 자리다. 하나는 시즌 전 엄상백을 4년 78억 원에 영입하며 4선발로 기대했고 문동주를 5선발로 예상했다. 그러나 엄상백의 부진으로 2군 행을 결정한 뒤 문동주와 역할을 바꿨다. 그러나 엄상백은 6월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5.95를 기록하며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올스타 브레이크 후 불펜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2024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픽 황준서다. 지난해 72이닝을 소화하며 1군 적응을 마친 그는 5월 중순 승격 후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폰세를 대신해 6 3분의 1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존재감을 각인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경문 감독은 후반기 5선발로 황준서를 선택했다. 그리고 10연승 중이던 하나는 지난 23일 그를 선발로 기용했다. 1회 말 마운드에 오른 황준서는 정수빈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우찬을 3구 3진으로 돌려 세웠지만 제이크 케이브에게 던진 125km/h 포크볼이 중앙으로 들어가며 우측 펜스를 넘기는 투런을 맞았다. 황준서의 시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자인 양의지를 상대로 다시 127km/h 포크볼을 던졌고 이번에도 공은 한복판으로 향했다. 양의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터뜨렸다. 그 후 황준서는 오명진을 삼진으로 잡았지만 2006년생 신예 박준순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허용했다. 단 한 이닝 동안 3개의 홈런을 맞은 그는 결국 1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나 입장에서 더 아쉬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황준서를 이어나와 5선발 자리를 노리던 엄상백이 등판했다. 부담 없이 상대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살리지 못했다. 3회까지는 2이닝 연속 3자범퇴로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4회에 대량 실점하며 무너졌다. 홈런 2개를 포함해 6실점을 기록했다. 황준서와 엄상백이 모두 흔들리면서 하나는 다시 5선발 카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뒤를 이어 던진 조동욱과 정우주도 선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시즌 내에 확실한 5선발을 정할 수 있을지 하나의 선택이 주목된다. 엄상백, 후반기 첫 등판에서 2 3분의 2이닝 6실점 부진, 말없이 기다릴 것 명장의 신뢰는 여전했다. 사이드암 투수 엄상백은 후반기 첫 출전에서 좋지 못한 투구를 보였다. 김경문 감독은 그를 감싸며 여전히 신뢰를 나타냈다. 엄상백은 2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솔뱅 K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구원 투수로 등판해 2 3분의 2이닝 동안 7피안타, 2피 홈런, 무사사구 이탈 3진 6실점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후반기 첫 등판이었다. 엄상백은 전반기를 15경기 1승 6패 평균 자책점 6.33으로 마무리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 잠시 황준서에게 5선발 자리를 넘겨줬다. 롱 릴리프로 보직을 바꾼 뒤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등판은 예기치 않게 이뤄졌다. 황준서가 1회에만 홈런 3개를 허용하며 4점을 내줬다. 2회부터 엄상백이 등판했다. 2회와 3회를 깔끔하게 3자범퇴로 막아냈다. 하지만 4회를 넘기지 못했다. 선두타자 오명진을 삼진으로 잡은 후 박준순에게 3루타를 맞았다. 타구는 중견수 루이스 리베라토의 글러브에 닿았지만 떨어졌다. 실책성 수비였다. 이어 양석환이 1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다.
김기현의 타구도 문현빈이 포구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2루타로 기록됐다. 김대한에게는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다. 김대한은 이후 도루의 실패에 아웃됐다. 이어 이우찬과 제이크 케이브에게 연속 솔로 홈런을 맞은 후 강판됐다. 아웃 카운트 2개를 잡는 동안 6실점을 했다. 실책성 수비가 2개 있었지만 아쉬운 내용이었다. 24일 경기 전 김경문 감독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 풀리는 게 맞다며 엄상백뿐 아니라 F의 첫해 무리를 하며 기대에 못 미친 선수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백이도 일부러 안 하려는 게 아니다. 본인도 팀의 보탬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에선 감독이 묵묵히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은 상백이가 좀 더 좋은 투구를 해주면 팀에도 여유가 생긴다. 아무튼 상백이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엄상백의 시즌 성적은 1승 6패 평균 자책점 6.89로 올라갔다. 이제 하나는 5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남은 시즌 동안 엄상백은 김경문 감독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을까? 프로야구는 결국 성적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의 2년차 좌완 투수 황준서에 대한 체중 우려는 과민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 프로필상 185cm에 78kg로 여전히 날렵한 체형이지만 팀 내 입지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실력으로 FA로 영입된 고액 선배 투수를 제치고 선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17일 후반기 5선발로 황준서를 확정하며 대기하면서도 5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제 역할을 다해줬다. 5선발로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황준서는 전반기 10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3.15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선 6경기 중 4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했으며 10일 기아전에서는 데뷔 후 최다인 6,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호성적을 냈다. 황준서는 18일 KT전을 앞두고 후반기 선발진에 포함돼 영광이다. 더 열심히 준비해 제가 등판하는 날마다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반기 선발 로테이션을 맡았던 엄상백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황준서의 활약으로 후반기 보직 교체가 예상됐다. 하지만 한화 코칭 스태프는 후반기 개막 직전에야 황준서의 선발 확정을 알렸다. 황준서는 16일 두산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은 아니다. 황준서는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틀 휴식 후 바로 훈련했다. 현재 몸 상태는 100%다라며 안정적으로 5이닝을 소화하는 게 목표다. 완벽한 5이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걱정이 컸던 마른 체격과 그로 인한 체력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확실히 준비가 잘 된 상태다. 아직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아서 그런지 힘도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의 선발진은 이제 코디 폰세, 나이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에 이어 황준서로 새롭게 구성됐다. 리그 정상급 외국인 선수들과 코리안 몬스터와 함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소감에 대해 그는 이 선발진에 드는 게 내 꿈이었다. 정말 새롭고 기분이 좋다며 류현진 선배의 커브가 너무 좋아 보여서 여쭤보곤 한다. 폰세와도 더그아웃에서 자주 얘기한다고 전했다. 황준서는 전반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시즌 첫 등판이었던 NC전 3분의 1이닝 2실점 1자책점 그리고 마지막 기아전이다. NC전은 자신 있게 던지자는 각오로 임했는데 결과가 좋아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에서 가장 잘 던졌다고 생각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양상문 코치님께서 오선우 선수 타석까지만 던지자고 하셔서 그 한 타자에 집중했다. 그 경기가 가장 길게 던진 경기인 줄은 당시엔 몰랐다. 던지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하지만 그 한 경기만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닐 거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걸 보고 결정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남은 시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없다. 본인이 완전한 선발 투수라 확신하진 않기 때문이다. 황준서는 목표를 따로 세우기보다는 전반기처럼 대체 선발이라는 생각으로 매 경기 집중해서 던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